자, 오늘은 조금은 가볍고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매년 말 연초만 되면은 쏟아지는 증권사 내년 전망. 여기에 대해서 진짜 증권사의 말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아마도 기름들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최근 들어 이러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증시 전망이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23년 상반기는 은행주 그리고 하반기는 반도체주가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내년 주가 전망을 봤을 때 상저하고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이 있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내년 한국 증시 반등 여력 높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뉴스는 21년 12월 30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전에 2022년 코스피 반등한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걸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증권사가 작년에 올해 2022년 증시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과연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많이 맞췄고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많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2년 올해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고하죠. 일단 이게 정답이겠죠. 상고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빠지는 그러한 나쁜 흐름을 예측한 곳은 세 군데밖에 없었고, 하나금투, SK증권, NH투자 이 세 가지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전부 다 상저하고 하반기에 반등한다 라고 예측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자를 예측한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권사는 다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각 증권사별로 코스피 밴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KB증권은 3,600을 예측했어요. 그리고 신한금투는 3,500, 하나는 3,480, 삼성은 3,400, 나머지 기업들도 전부 다 3,400 이 정도를 띄워놓은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2,400도 힘겨워하는 걸 봤을 때, 증권사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도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단 1년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 충격적인 게 있죠. 바로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대체적으로 자동차,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에 몰빵을 했다면은, 특히 SK하이닉스에 몰빵을 했다면은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반도체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증권사들은 반도체 바이코를 외치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 와중에 맞춘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차전지. 2차전지를 다들 추천을 했는데 올해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는 바로 2차전지였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니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기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코스피 최고점이 몇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00대 후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길이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고점이 1월 여기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날이 언젠가 봤더니 1월 3일 바로 첫날입니다. 첫날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고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날 당시 고점이 3011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3000 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증권사들의 3400은 그냥 완전 꿈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몇몇 기름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권사 얘네는 안 되겠고 외국계 증권사는 당연히 맞추지 않았을까, 걔네는 뭐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골드만삭스도 3350, JP모건도 3300, 모건스탠리가 그나마 이걸 맞췄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깝게 맞춘 증권사에 등극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0이 가장 가까웠네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외국계 증권사도 결국은 못 맞췄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이 친구들도 반도체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을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샀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모두가 한 입으로 말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에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 두 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플레,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하지만 이 위험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수많은 증권사들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변수는 있었습니다. 증권사들도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나타날지는 진짜 몰랐죠. 이거 맞추면은 그거는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돗자리를 깔고 점괘를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가 조금 더 심각하게 되었고 주도주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 하나인 사료, 이 사료 관련주도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를 만한 섹터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에너지 관련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전쟁이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수, 그리고 변수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큰 변수 때문에 증권사들의 예측이 좀 틀리지 않았나, 증권사가 오히려 맞췄으면 더 이상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년에 증권사 전망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 한번 쓱 봤는데 이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되면 또 한번 봐야겠죠. 올해 전망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00에서 2930을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1900은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낮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2930은 DB금투가 가장 높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자면 2000에서 2600 이 정도를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번에는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꼭 증권사 전망이 완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솔직히 주가가 뭐 1800, 1700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 증권사 예측이 틀렸다는 거는 결국은 3000을 뚫고 가는 내년에 경기 침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완화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는 그냥 찍먹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30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저기 리슨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은 조금 낮긴 하겠지만, 러시아 전쟁처럼 그러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호재도 또 등장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중심에는 바로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상장사들의 실적이 어떨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으로는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반도체가 바닥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을 칠지, 그리고 조금 더 바닥을 쳐준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야 커봐라 증권사 전망 또 틀렸네, 3000 넘었다 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꿈도 꿀 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공부라고 하기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내심 궁금했는데 정말 큰 차이가 나는, 솔직히 러시아 전쟁이 있긴 했지만 100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잘 맞춘 게 외국계 증권사의 3150포인트, 그게 가장 가까운 정답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슬슬 22년 또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 증시는 매우 좋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